진행을 계속 하시고. 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시죠. 네, 그러면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어. 네. 근데 지금 뭐 생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 읽어봤는데 여기서 주장하시는 이동규의 진술 신빙성, 회유 의혹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이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새로 주장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뒤집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서 답변 보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항소심 판결에서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 일자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감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의 그런 동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훼손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유동규 진술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항소심 단계에서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사건 관련자들,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금원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금원을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은 오직 그냥 신빙성이 있다고만 받아들이고 법원 감정을 통해서 감정인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낸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설명 없이 오히려 그냥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항소심 판결 자체가 이런 어떤 증거 채택도 잘못을 했고 사실 오인도 있고 심리 미집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상고장을 접수를 한 거고, 상고심에서는 이렇게 항소심에서 잘못 판단한 증거, 특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채택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판단을 해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간단히 제가 추가를 해드리면 간단히 추가를 해드리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고, 그것이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료입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도 쓰였던 자료이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증거 능력을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동규가 거짓말했던 것이 다 거짓말로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물론 유동규가 거짓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이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구글 타임라인 증거였는데 그 부분을 증거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김용 부원장 측의 입장이고, 그것이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의 소리, 미디어문고, 오마이TV 여러 유튜브에서 또 생방송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무조건 김용 부원장님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저희도 차분히 들여다보면 사실 유동규는 구속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내연녀랑 검찰과 함께 면담을 하고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지난번 재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는 자입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 자의 진술은 오히려 배척돼야 되는 것이죠. 김용 부원장이나 그 측근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여러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임세훈 소리가 들고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공개된 문서를 보면 2022년 10월 13일 정권 초기부터 아예 이재명을 피자로 적시해놓고 이재명을 죽여야겠다. 그건 윤석열의 모든 진술로 드러났죠.
근데 이재명을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탈탈 떠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김용하고 정진상을 무조건 털고 마녀사냥하면 뭐라도 나타나겠지 했던 음모가 이 문서를 통해서 정치감찰의 야욕과 그 음모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기자님들에게 제가 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김용 부원장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저희 검사검사 모임의 법률가들과 민생경제연구소도 양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입장은 다르지만 처지는 다르지만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했고 윤석열 말로 그 여러 번 드러났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김용하고 정진상을 돈 받아 먹으면 파렴치면 몰자. 그러면 측근이 받았으면 이재명이 받은 거라도 그렇게 또 몰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압수조사에서도 드러났고 그 부분에 정치검찰에 저질렀던 온갖 공작과 만행은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 수사받아서 엄벌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정치검찰이 절대로 다시는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